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심사가 복잡한 주말 아침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다가오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는 반일 선동의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드디어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전국을 대전환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몰아갈 하나의 태풍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선동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마다 좌파가 권력을 잡았고 자유우파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효순미선양 사건, 노무현이 권력을 잡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광우병, 이명박 보수 정권을 뿌리로부터 흔드는 데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세월호와 최순실, 자유우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5번째입니다. 효순미선양, 광우병, 세월호, 최순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아마도 이것이 장기화되면 저는 틀림없이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반일 집회. 이 촛불 때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성의 뿌리가 흔들려고 진실은 묻혔으며 좌파의 선동이 난무했습니다. 이번에 반일 선동 프레임에는 몇 가지 코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호남이라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북한 문제. 제가 옆에 정리해 놓은 것을 이 코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전라남도 나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인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외적을 물리쳤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호남.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적인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문파, 이 문재인 지지도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는 호남. 호남에서 가장 먼저 선동 발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국은 죽창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 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을 노래한 이런 김남주, 역시 호남 출신, 광주 출신의 시인입니다. 김남주. 그리고 역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화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죽창가, 두매는 녹두꽃이 되고 산골은 파랑새가 되고 들판은 들불이 되고 고을은 반란과 죽창이 된 이 동학농민혁명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전북과 전남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강원도하고 황해도에서도 혁명군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주로 주 무대가 전북과 전남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봉기 때는 이 부패한 관리들의 이 탐관오리들, 이런 어떤 이 정부의 잘못된 이 정책, 그리고 포괄적인 이 탄압,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2차 봉기 때는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조선의 조정이 청나라 병사를 먼저 불렀고, 이에 맞서서 일본군이 파병됨에 따라서 일본군이 막대한 전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복궁도 점령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 동학농민의 2차 봉기는 일본군에 향했습니다.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아예 선동 담당 부통령으로 완전히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의 관방장관입니다. 아예 자신이 이제 법무장관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 제쳐놓고 앞으로 법무장관이 될 사람이 나서서
대대적인 이 반일선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이 있었던 그날 밤에는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선택만이 있다. 지금은 이것은 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보수냐 진보냐 좌나 우냐 이런 것 없다.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것만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쟁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를 조국이 들고 나왔습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 저 이적이란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일종의 침묵 프레임에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반격하는 것입니다. 자유우파 세력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친북주의적 행위를 여러 차례 비판을 하면서 여적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적, 적을 도와주는 행위, 여적. 그러자 조국은 이번에 이 경제보복 사태를 이용을 해서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런 프레임으로 반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 이건 애초에 경제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으로 규정을 하면서 경제침략,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이 왜 생겼는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지키지 아니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한국을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전락시킨 문재인 좌파 정권의 책임은 완전히 진흙탕 아래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일본의 일방적인 도발로 바꿔서 경제침략, 경제전쟁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저 민주당의 경제침략 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이는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정당이나 세력은 아베 대변인이라는 또 공격도 가했습니다. 이 아베 대변인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북한 문제, 북한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재인에게 아픈 표현이었습니까? 얼마나 문재인의 급소였습니까? 자, 이것을 일본 문제를 이용을 해서 한국동을 포함한 자유우파 세력을 아베 대변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역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코드 젊은 세대. 일제히 지금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도 교묘한 어떤 하나의 기획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문구, 연필, 볼펜 이런 것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모나미 문구의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 일본산 문구가 안 팔린다라는 건. 자, 그리고 유니클로가 어떤 의류입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입는 일본의 이 의류 제품입니다. 유니클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매운동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어떤 제품이 일본산이냐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일본산이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등고등학생, 이 초중생들,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몬학습, 이런 것들. 구몬학습은 이 상표에 관한 이 로열티만 지불할 뿐 100%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54%가 넘는다.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쨌거나 일본산 불매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7%나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 불매운동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뒷배경 그래픽에 한국당의 로고를 집어넣고 안 산다는 대신에 안 뽑는다는 이런 완전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이런 반한국당 이런 보도를 해댔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KBS 양승동 사장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저 청와대 회담에서 합의한 더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저는 저것이 하나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공영방송이 제1야당에 대놓고 저렇게 완전히 노골적인 총선 선거 개입 방송을 하는, 이러면서 달랑 무슨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것을 사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 원하는 저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식의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BS 저 문제를 완전히 양승동 사장을 박살내야 됩니다. 이 반일 선동 쓰나미, 정말이지 한국당을 포함한 자유우파는 비상한 각오로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선명하게 각을 세워서 이 많은, 특히 이 일부 우매한 젊은이들, 이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리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이런 투쟁의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